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2차 슈퍼위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표차를 최대한 좁히는 게 관건일 텐데요.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서른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방금 전 제주 지역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네. 예상대로 결과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으네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 이제 PK 지역 그리고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 날인데 네. 아마 캠프에서는 2차 선거인단에 주목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내일이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인천 2차 선거인단 투표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1차하고 달리 2차에서는 좀 준비를 우리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이 경선이 이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논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좀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이런 비전 경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면 민주당도 이기가 될 거고 정권 창출도 이게 재창출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선은 계속 일정대로 치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있긴 있죠. 예.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50%가 안 되고. 예. 지금 보면은 이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이 49%밖에 안 되거든요. 예. 29일, 30일 이틀간 진행된 결과 그런데 3일까지 하면 ARS 투표를 또 진행하고 하면은 좀 더 올라가겠지만은 조금 더 끌어오고 기대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죠.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또 한편 뒤로 가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도 위기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2차 선거인단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이낙연 후보 손을 들어줄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는 합니다. 예. 자, 근데 지금 2차 슈퍼위크가 끝나면은 네. 이제 수도권이랑 3차 슈퍼위크가 남았는데 네.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유의미한 표를 얻지 못한다면은 뒤집기는 3차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2차 결과는 근데 지금 이게 대장동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대장동 상황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 가지고 이게 표심이 굉장히 급전직하로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 2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투표에는 2차 경선인단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보는데 2차 투표도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3차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2차 슈퍼위크를 적극적으로 준비했다는 말씀은 선거인단 모집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겁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표 차이가 많이 났는데 2차 때는 오히려 저쪽은 조금 방심한 것 같고 우리 쪽은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좀 잘못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예. 49만 명, 50만 명 되는데 예. 50만 명이면은 지금 전체 상황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현재까지 한 12만 표 차이가 나니까 1위와 2위가 예.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고.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의원님께서 대장동 상황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이재명 후보가 여기 부정에 관여돼 있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황으로 보면은 일단 유동규 씨는 원래 대장동 사업을 하던 사람을 일자람대에서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성남시 개발도시공사 책임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까지 올라와 있는데 꽤 오래된 시간이죠. 예. 그 사이에 이재명 지사가 쭉 같이 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문제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이재명 캠프에서는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 책임의 문제지 후보가 직접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또 수사를 해보면 알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그 유동규 혼자만 했을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는 그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예. 그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국민의힘 공격을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공격이 아니라 예. 본선에서 우리가 이길 후보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본선에서 이기지 못할 후보면은 그건 뭐 우리가 필패하는 거니까요. 예.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찾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흠결은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면은 본선에서 모든 게 까지질 텐데 그게 무슨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있느냐 이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건 뭐 누가 됐든 간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해야 한다. 이 입장에서는 틀리지 않는 이야기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의원님도 지적하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뭐 이재명 쪽은 자진 사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그러나 그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할지 알 수가 없죠. 지금까지 하는 거로 봐서는 자기들은 전혀 무관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라고 얘기할지 좀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게 긴급 체포 형식으로 데려갔으니까요. 예. 그러나 뭔가 나오겠죠. 예. 또 뭐 저거 테이프도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이 상식적으로 휴대폰을 제일 먼저 압수수색하면 휴대폰부터 먼저 챙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뭐 집에 던졌다 어쨌다는데 전 이건 정말 상식 밖이라 생각해요. 예. 수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하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됩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경선 결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경선 결과를 이낙연 캠프 쪽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업무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재명 캠프에서는 전혀 지금 관련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우리가 무슨 원팀이 안 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원팀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이재명 캠프에서 이 상황이 드러나더라도 인정 안 하려고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면 뭐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원팀은 당연히 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다른 게 있다면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원팀이에요. 그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됐든 안 됐든 우리 당 후보로 있는 한은 일단 원팀으로 갑니다. 그게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혹시 대장동 의혹건으로 캠프로도 제보가 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이 그걸 좀 오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50억 클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정보를 받고 있다. 뭐 서너 명 이야기 나온다 이런데 혹시 그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뭐 알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사권이 있어 수사를 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밝히죠. 그런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제보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 오후에 예정돼 있던 국감장이 파행이 됐는데 저녁부터는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특검 왜 안 받느냐 야당에서 여당에게 특검 요구하면서 이게 파행이 됐는데 일단 캠프에서는 특검보다는 정부 합동수사본부 설치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 하면 뭐 좋겠지만은 특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찰에서 공수처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는 압수수색도 했고 그리고 체포까지 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특검하자고 그러면은 특검은 무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특검을 시작해서 수사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한 달 걸릴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은 훨씬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이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면서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기호지세 호랑이 등이 탄 상태에 비슷하기 때문에 뭐 휴대폰 지금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상황이 안 나온다면은 검찰이 하고 있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특검이 뭐 빠르면 한 달이면 늦으면 석 달 이상 걸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하자는 건 어쩌면 하지 말자는 얘기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야당은 왜 계속 특검을 요구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뭐 속 시원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순서죠.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된다, 못 된다, 그 판단도 못 하면서 어떻게 그냥 바로 집특검하자고 그럽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의무가 숙명 내내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순서를 밟을 것이 아니고,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책에서 잘 못했다. 그때 특검을 하는 거죠. 바로 예. 특검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걸리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슈퍼위크 또 3차 슈퍼위크 수도권 유권자들이 많은 수도권도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 지지 호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은 정권을 놓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는 그런 우리 후보가 돼야만이 확실하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는 정말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많고 위험 부담이 많은 후보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정권을 놓치는 결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누가 보더라도 본선 경쟁이 뛰어난 이낙연 후보로 갈 것이냐, 이건 간단한 부분인데 우리 당원들은 지금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예. 당원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바로 눈을 뜨고 바로 듣고 상황을 판단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습니다.